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만나자 추경한다 유언비어, 국고채 4% 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뜀박질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기록하며 만기를 가리지 않고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5월엔 팔아라 본격화, 불안한 대외 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짐을 싸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5월엔 팔아라라는 격언에 따라 투자 심리가 꺾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불안한 대외 변수가 증시에 선반영돼 하락장이 이어져 온 만큼 다가오는 5월에는 약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흑자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 얼마, 오늘 1분기 확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2024년 1분기 확정 실적과 사업 부문별 상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사실상 흑자 전환이 예고된 반도체 부문이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공개할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및 투자 전략도 주목됩니다. 오늘 개장 이후 반도체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1조 9,156억 원, 전년 대비 12.82%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6조 6,060억 원, 전년비 931.9%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일단 흑자 전환이 예상됐던 반도체 부분 그리고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지가 관심사였는데 반도체 부분은 1분기 영업이익 1.91조 원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 예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예상 체결됐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오랜만에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외국인의 견조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1% 넘게 뛰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31% 오르면서 2695선에 개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33% 오르면서 87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현재 0.52%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도 빠졌는데요. 오늘은 0.11% 소폭 밀리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면요.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성장력을 감안하면 현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13% 소폭 오르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KB금융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수출과 밸류업 수혜주의 외국인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0.6% 소폭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어제장 미국의 대형 PBM 중 한 곳과 진펜트라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장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역시 0.54% 상승 탄력 보이면서 18만 4,7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어제장 반도체 대형주는 부진했지만 2차 전지에는 견조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역시 1%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포스코홀딩스 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네, 코프로 BM, 테슬라발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어제 견조한 수급 들어왔습니다. 현재 2.72% 강세 흐름 보이면서 24만 5,500원 선에 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프로 살펴보시면요. 어제장 하락폭을 키웠지만 장 후반 들어서 낙폭 만회하면서 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3%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11만 원대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엔캠 역시 테슬라발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리노공업부터 이오테크닉스까지 만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제장 셀트리온의 상승세와 함께 빨간불 켜냈는데요. 오늘은 0.43% 밀리면서 91,800원 터치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시면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합병 1위로 꼽는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현재 0.12% 소폭 오르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살펴보시면 전일 반도체 업종 수급이 소부장단으로 쏠렸습니다. 오늘 역시 1%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4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개장 전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오테크닉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협력사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준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어떤 그 장비주들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기술이죠. 그 전에 반도체, PCB,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여러 산업 쪽에서의 레이저 기술에 대한 장비를 좀 많이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쪽이 전공정, 후공정 나눠지면서 세분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커팅에 대한 시장에서 수요도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이 두께 웨이퍼가 당연히 얇아지는 쪽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 후공정이 쪽에서의 그루밍이나 여러 스페이스 다이싱 기술에 대한 도입은 계속해서 좀 확산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그루밍 장비를 이 스텔스 장비를 공급했고, 올해는 이 스텔스 다이싱 쪽에서 장비 공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커팅 기술이나 이쪽에서의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수요는 이 전방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주가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강화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DRAM 쪽에서 선단 공정에 대한 전환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장 난이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가 아닌 다른 이 메커니컬 다이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오테크닉스와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의 다이싱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어떤 그 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는 17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살펴봤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 장비로서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두 번째로 담아보면 좋을 종목은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바로 이제 하나시스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방산 쪽에서의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되겠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전선 전력기기 쪽에서의 섹터가 어떤 사이클에 대한 호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방산 쪽은 이 올해 초부터 이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천궁2 이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 수출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K2 전차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이 ICT 쪽에서의
해외 수출도 그렇지만은 내수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현재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평가, 그 수주 잔고에 대한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4조 원 이상 지금 수주 잔고를 예상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비중 같은 경우가 지금 20%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2만 원 중반까지도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수주 잔고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증권사 TP도 상향 추세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 30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밸류업 쪽에 실렸던 자금이 화학업종으로 몰리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미증시 3대 지수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발 훈풍에 더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역시 견인을 했습니다. 현재 예측가에서 양시장 모두 0.3%대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693선에 개장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오르면서 스타트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전일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소부장단 기업들이 견조하게 올랐습니다. 어제 필옵틱스 19%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는 3%가량 밀리면서 39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선익시스템 살펴보시면 최근 선익시스템이 중국의 BOE에 8.6세대 OLED 증착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증착 장비는 기판 위에 유기물을 층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선익시스템 0.18% 소폭 밀리면서 54,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YC캠 살펴보시면 YC캠이 자체 개발한 극자외선 노광 공정용 린스 제품이 글로벌 반도체 고객 기업에서 테스트 과정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내 EUV 린스 시장은 독일이 독점하고 있기에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전일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2.4% 약세 흐름 보이면서 35,500원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살펴보시면 불입 가격의 전일 전선주 급등했습니다. 대원전선 역시 어제장 12%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도 4% 넘게 오르면서 3,325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이크로투 나노 살펴보시면 전일 20%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 3%가량 빠졌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예고가 됐기 때문인데요. 프로브카드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5% 넘게 빠지면서 22,2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1위는 HLB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간암 신약에 대한 허가, FDA 허가 기대감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방금 전에 확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12.82% YY 대비 상승했고요. OP 같은 경우에는 931% 상승하면서 YY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이 2조 원 이상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 포인트였는데 살짝 좀 못 미칩니다. 1조 9천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예상대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3.3%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1.6% 정도 상승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LX 인터내셔널 등 해서 세계 매장량 1인 칠레가 리튬 개발 사업권을 일부 외국 기업들에게 배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안에 포스코 홀딩스 포함되어 있습니다. 0.49% 정도 상승합니다. 하이브는 여전히 내홍 겪고 있는 중이죠. 0.98% 하락하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필옵틱스도 어제 호가창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장에서는 2.6%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4%대 강세 보입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구리값과 또 가격이 또 연동이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구리값이 $10,000를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서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구리값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전선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대한전선, 대원전선 오늘장에서도 각각 1.5% 그리고 4.6%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34%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0.88% 하락합니다. 차장님, 일단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도체주 전략 좀 힌트 한 가지 좀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삼성전자의 이 시장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 영향은 크게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추정치죠. 이제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아니라 지금 2분기 또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쪽에서의 1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제 메모리 사업에 대한 투자 전환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가격 통제가 어떤 이 생산에 대한 통제 감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가격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어떤 이 사이클은 긍정적인 우상향 사이클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은 이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지금 현재도 봤을 때는 이 호공정보다는 이 전공정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낸드 쪽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이 초고용량 쪽에서의 이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메모리 쪽에서 이 어떤 AI 쪽에서의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삼성전자도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공정, 후공정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키마틱의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유 관점은 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더 유동성에 대한 가능성이 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을 선택할 때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한 표를 더 주는 상황으로 지금 그 포트를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와서 질문 좀 드려봤고요.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전일 대비 3.4%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전문 소매도 3.11% 정도 상승합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지금 APR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역대 지금 최대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지금 중국이랑 일본 쪽에서 황금 연휴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한 외국인도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실적 민감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화장품주랑 미용 의료기기까지 포함을 좀 해서 메리트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주로서는 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은 계속 몇 년째 지금 효자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이 반등하는 부분은 의미가 좀 따져봐야겠죠. 우선은 뭐 전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아모레퍼시티, LG 생활건강, 그 전에 소외됐었던, 그러니까 중소형주,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외됐었던 대형주들의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주들이 그 전에 좀 주가를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컸던 부분이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중국 관련해서 이 매출에 대한 타격이 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올해 1분기 때는 뭐 전체적인 실적도 또 좋아지는 부분이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중국 쪽에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1차적인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은 아직까지 중국 쪽이 비중이 큽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많이 낮아졌죠.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50% 이상의 어떤 점유율에서 지금은 작년에는 30%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20%로 낮아진 걸 봤을 때 이 중국 쪽에서 비중이 낮아지는 상황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 전체적으로는 좋은 상황이고, 근데 가장 큰 이 포인트의 수혜가 바로 이제 대형 이 화장품사들이 가장 수혜를 본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화장품 주들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화장품들을 말씀드렸던 수출 비중은 아직까지 중국이 높고, 또 중국인의 어떤 이 한국 쪽에서의 이 방문, 유커저에 대한 기한에 대한 부분은 이 화장품 업종의 실적이나 이거의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상황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좀 체질 개선을 하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은 저는 이제 저가 매력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은 실적은 뭐 의심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내수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로만 봤을 때도 이 에스테틱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매수 관점을 주가 떨어졌을 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종목별로 뭐 클래시스, 뭐 제이스 메디칼, 원텍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경쟁 회사가 아닙니다. 각자 이제 해외 쪽에서의 타겟 국가나 이 고객사 별로 다 다른 스펙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좀 반응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효자 종목으로서 실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실적 발표도 나와서 좀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2,646억 원, 전년 대비 67.1% 정도. 그럼 석유화학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지금 소재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고요. 오늘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보시면 스마트카 전일 대비 3.4%, 그리고 자율주행도 3.4%
4%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주도주로 라닉스와 라이콤이 있는데 라닉스는 지금 27% 정도, 라이콤은 20에서 21%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 테슬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머스크가 예고에 없던 중국행 방문을 좀 선택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FSD 안전성에 있어서 적합 판단이 나오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보통 자율주 행차가 한번 올라왔다가 또 시세가 죽었다가 좀 반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 테마가 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길게 보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테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상용화가 특히 뭐 전기차 쪽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율주행 또 이제 수소차를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 단계지만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고려를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반응하는 건 맞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었던 뭐 반도체 장비주 또 이제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뭐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시기상조라기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수라기보다도 저희도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주가를 폭을 봤을 때도 좀 약간은 단기적인 시간만 주고 다시 한번 좀 제자리 찾아오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걸 봤을 때는 우선 자율주행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 부품주들 뭐 현대오토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연관이 돼 있죠. 내연도 그렇고 전기차 여러 종목 다른 이 자동차 이 품종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자율주행으로만 관련된 기업들 대비해서는 뭐 이런 현대오토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가달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직은 자율주행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테마로 이해해보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선주가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값이 $10,000 이상 사상 최고치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오늘 우선주가 16.7%, 그리고 대원전선 그냥 일반주가 8.7%, 가온전선이 3.4%, 대한전선 2.04%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으로 봤을 때 열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달리는 말에 조금 더 올라타도 되는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선주들은 저는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좀 올랐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아니라 이 LS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선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안 올랐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다른 전선주들 대비해서는 이 LS의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AI 뭐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전력난이 가장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바로 이제 전선주라고 전력기계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 전력망 인프라의 그 확충과 함께 주가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변동폭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는 저는 좀 아직까지 덜 오른 이 저평가 기업들, 대표적으로 LS를 좋아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LS 관련해서 전선주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질문 드려봤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마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전선 그리고 자율주행이 좀 크게 보이고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전일 테슬라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좀 높았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자율주행 쪽에 대한 좀 강한 수급이 이제 어제부터 좀 개선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오늘도 역시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성장하는 산업군은 맞지만 지금 시기에서 보기에는 다소 좀 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테슬라의 좀 주목도가 현재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이 좀 단기적인 테마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쪽에 대한 일부 수급이 이동을 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좀 증시를 좀 끌어왔던 부분들이 반도체 쪽이 좀 주였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다른 섹터로 좀 이동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그에 따른 변동성도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즉슨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 정도가 지금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매크로성에 대한 이슈로 증시가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실적에 대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 쪽에 대한 일부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좀 방향성이 일부 좀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자율주행 오늘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테마로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전기, 전자 쪽은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는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좀 함께 살펴봤고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더존 비즈온, 아모레퍼시픽, 현대 오토에버, LS 에코에너지, 아모레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저는 더존 비즈온을 지금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존 비즈온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가가 좀 좋지가 못했어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이 좀 실적에 대한 좀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좀 심사업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을 때 더존 비즈온은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 비용 통제를 정말 확실하게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향후 이제 그 전 한 2, 3년간은 더존 비즈온이 기존 사업을 계속해서 구성을 하면서 비용 통제를 꾸준하게 해왔던 부분들이 올해 좀 실적 개선의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최근에 더존뱅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그만큼 비용 통제를 했던 그 효과가 올해는 확실하게 좀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적인 면만 봐도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반대로 기타 법인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간이 최근 들어서 연 4일 동안 또다시 좀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상으로 대비했을 때는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수급도 골고루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 시점에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승 종목으로 더존 비존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비용 통제를 좀 확실하게 하면서 요즘 올라옵니다. 오늘 장에서는 2대 주주로 신한 밸류업으로 바뀌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모트렉스, ST큐브, 하이비전 시스템, 텔레칩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현 시점에서 모트렉스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에 대한 좀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모트렉스 쪽에 대한 기업 자체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실적을 또 못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차량용 오디오라든지 HUV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들이 좀 부품을 좀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그런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전기차 프로젝트부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까지 꽤 많은 신사업들의 MOU를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좀 인프라가 많이 확충도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자율주행 쪽에 대한 지금 좀 여전히 테마성이 좀 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좀 산업에 대한 성장 사이클이 좀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모트레스가 충분히 대장 역할도 좀 해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지금 갭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오늘 장 초반 좀 음봉으로 좀 나와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 좀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고요. 오히려 좀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또 지금 이틀간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줬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일단 금융투자의 물량이 들어와준다라는 것은 모트레스의 좀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차례 더 시세 파동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매물이 좀 출하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동사가 차량 썬루프용 투명도 조절 필름이죠. SGF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리더 기업인 독일 베바스토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점수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과 신호 강도가 65점, 수급과 차트가 60점입니다. 종합 점수 63점으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현재 LG화학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0.63% 오르면서 39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CS윈드입니다. 풍력 발전 관련주죠.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1분기 수준은 5억 달러로 연간 목표의 3분의 1을 조기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살펴보시면 신호 강도가 70점, 수급과 차트가 65점입니다. 종합 점수 65점으로 역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S윈드 현재 0.55% 밀리면서 53,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타이어 보강제 부분의 턴어라운드와 탄소 섬유 시장의 확대로 1분기 후 실적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 살펴보시면 신호 강도 70점, 수급과 모멘텀이 65점으로 종합 점수 68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 정도 약세 흐름 보이면서 36만 4,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공략주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마녀공장입니다. 오늘 화장품주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마녀공장 같은 경우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인 구간에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섹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마녀공장을 좀 탑픽으로 가져온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가 판매 채널 확대 효과가 올해는 충분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현재 올해 같은 경우 해외 채널 판매 확대 모멘텀과 또 국내 채널 판매까지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한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좀 주가에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쪽에서도 이미 좀 돈키호테 쪽이라든지 드럭스토어,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코스트코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좀 미국 판매 채널에 대한 좀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까지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올해 이제 클렌징 카테고리 쪽에 대한 라인업이 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판매 채널까지도 견조하게 수익성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만 좀 판단했을 때도 거래량도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해준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는 신규분들이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좀 덜한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좀 빗대어 봤을 때는 여전히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마녀공장 살펴봤습니다. 일본에서 이 브랜드가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제 편의점까지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라온 시큐어입니다. 뒤에 시큐어가 붙어 있어서 보안 관련주일 것 같은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일단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AI 반도체, 즉 AI라는 그 섹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AI 시장이 고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온디바이스 AI까지도 좀 고성장을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카테고리가 결국 좀 보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AI가 좀 연산 데이터 처리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작동이 나온다든지 추후 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각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관련 기술들을 좀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 시점에서는 좀 AI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쪽이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들은 AI 쪽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지만 좀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확대가 되고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볼 때는 좀 AI 쪽에 대한 인프라가 좀 확충이 된다고 할 경우에 보안적인 이제 그 다음 좀 강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현 시점이 충분하게 부담 없는 좀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가 또 모바일 보안 분야 쪽에서는 좀 보안 솔루션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좀 보안 기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면서 또 삼성 쪽에 좀 옴니언 이런 브랜드까지도 지금 외형 성장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가능하고 좀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안은 굉장히 짧게 오르고 내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AI 섹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보안까지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라운시큐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준비했습니다.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컨센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매출이 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믹스랑 또 환율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산 공장이 가동의 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국내에 있어서는 판매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해외 주요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인도 쪽에서 견조한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을 방어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믹스 확대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포인트인데요. 최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의 그 간극을 하이브리드 차가 메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쪽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에는 대형과 중형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새롭게 소형 쪽으로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올해 하이브리드 목표가가 48만 대 정도였는데 이미 수요가 캐파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현대 계열사인데요. 현대 글로비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봤을 때 첫 번째 물류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내 부품에 있어서 운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통 부분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차 경매 매출이 10% 정도 감소하게 되면서 크게 타격을 미치게 됐고요. 해운 부문은 괜찮지만 다소
매우 아쉬운 실적이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높은 용선료 그리고 수에즈 운하 통행에 있어서 차질이 빚게 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승이 좀 지속됐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4년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았을 때는 회복이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이익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환율은 일단 기본적인 호재로 깔고 있고요. 자동차 운반선의 계약 운임이 상승하고 또 현대차 그룹이 성수기를 맞이해서 차량 대수, 판매 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년은 회복의 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RS 오토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통을 겪는 로봇입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건 2000년 초부터 관심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음식료나 서비스업 등 이렇게 니즈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협동 로봇,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로봇이나 인간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굉장히 다양한 로봇 형태가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시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다소 성장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23년은 부진했지만 24년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4년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신규 고객을 현재 동사가 늘려가는 중이고 반도체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RS 오토메이션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이슈부터 볼 텐데요. 로봇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피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까지 결합한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 5개 기업, 대기업 5개 기업의 매출액을 먼저 보면요. 22년과 24년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YOY 대비해서 9.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의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총 4개의 기업을 평균을 좀 잡아봤을 때 22년과 23년 로봇 5개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 정도 YOY 대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이것은 성장통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부품 기업입니다. 특히나 제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크게 각광받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모션 제어가 47%로 가장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로크웰, 미국의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함께 합작사를 내게 되면서 로크웰 삼성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합작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이때 강덕현 현재 대표이사인데요. 이분이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합작사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후에 동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을 보면 로봇 제어 장치 중에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제품이 엔코더인데요. 세계 최고의 엔코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이브라는 곳에서 모터에다 구동 신호를 보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이 중간에 엔코더가 현재 모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드라이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제어 장치도 현재 대표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PCS라고 해서요. 직류 전기 DC를 AC, 그러니까 교류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제어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국내랑 미국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앞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과 프랑스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4분기부터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산업이 좀 회복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송 그리고 OHT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화가 좀 되어 있는데요. OHT 중에 앞에 O가 오버헤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레일을 따라서 웨이퍼나 비이클이 좀 이동하게 되면서 이송하게
의미하게 되는 무인 자동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도 좀 유독 눈에 띄는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RS 오토메이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로봇의 4축 제어 초소형 드라이브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로봇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축에서 동시에 신호가 오게 되면 이게 섞이게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뭔가 모션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현재 4개의 축을 각각의 센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센서가 4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초소형 드라이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다면 지금 기사에 나와 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자율 이동 로봇이나 반도체 웨이퍼 천장 이송 장비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 실적을 좀 전망해 보면요. 먼저 왼쪽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YOY 대비해서 24년 15.6% 정도 YOY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OP단을 봤을 때는 23년에는 일단 적자로 나왔지만 24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로봇이라는 테마가 성장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테슬라발 훈풍으로 2차 전지에 수급 쏠리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실적 반등 예상되는 이오테크닉스와 1분기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 증가한 한화시스템, 따라가 마라에서는 일본과 미국 매출 확대를 통한 실적이 기대되는 마녀공장, AI 시장 확대에 따른 보안 시장이 부각되며 수혜가 예상됩니다. 라온시큐어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루 쉬고요.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